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이런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배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뭐 구토 간혹가다 할 수 있죠. 이런 특정한 이벤트들로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굳이 강아지들이 쉬나 뭐 응아나 이런 걸 구토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혹은 뭐 오늘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사실 보호자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컨디션이 조금 저하가 돼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질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다양한 방법으로 강아지를 많이 관찰하시고 관심을 많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일 먼저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병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질병이라고 하면 뭔가 어, 우리 사람은 감기라든지 뭐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찾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통증을 당연히 느끼지만 언어로 보호자님께 자기의 통증 상태를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의 눈이나 입이나 귀,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눈이 있겠죠. 강아지들은 이제 눈이 아무래도 사람보다 크고 속눈썹이 긴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눈이 크다 보니까 눈물도 많고 이물질도 자주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눈곱의 색상으로도 이 친구의 눈 안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눈곱의 경우에는 회색이나 갈색, 회색이 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 갈색의 눈곱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크게 우리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듯이 그 정상적인 눈곱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외의 색, 뭐 노란색이라든지 녹색,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있거나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색상들이기 때문에 눈곱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곱을 말씀드리면 눈물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얀색 강아지, 우리 말티즈, 뭐 스피츠, 뭐 포메, 이렇게 여러 가지 견종들이 눈물 자국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자주 닦아주시고, 뭐 눈물 터지지 않게 알러지에도 신경을 쓰시고, 환경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눈물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어찌됐건 과다하게 눈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급여하시는 뭐 사료나 음식을 통해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거고, 또는 안과 쪽으로, 눈 쪽으로 외부 자극이 있을 때도 눈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속눈썹, 사람도 속눈썹이 눈을 계속 찌르거나 하면 눈물이 계속 나고 눈가가 짓무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형을 통해서 속눈썹이 더 이상 찌르지 않게 속눈썹을 뽑는다든지, 이런 외부 자극들을 제거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털이 얼굴 쪽까지 다 있기 때문에 털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이물질 혹은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 지금 조금 불편하지는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흥분도가 굉장히 높고 예민하고 자극, 스트레스에 의해서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흥분도가 높은 친구들은 눈물도 많이 나지만 침도 많이 흘리고요.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막 짖고 나면 몸도 엄청 뜨거워지고 입가도 젖고 눈가도 젖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흥분도에 의해서는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원인을 찾으셨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겠죠. 알러지라고 하면 그 알러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외부 자극이라면 그 외부 자극을 제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눈에 더 이상 가는 자극이 없게끔 도와줄 수 있을 거고, 흥분도나 스트레스가 높다면 아주 작은 흥분도부터 점점점 괜찮다,
이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흥분도를 다운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조절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눈물 관련해서 눈이나 얼굴 쪽을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일회용이고 조금 더 청결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물티슈 자체에 있는 정제수의 그 성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티슈 사용은 뭐 얼굴이든 발이든 어디든 안 해주시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깨끗한 맑은 꺼즈에 따뜻한 물을 묻혀서 그런 부분을 좀 닦아주셔라. 그리고 항상 바짝 건조할 수 있게 젖어 있지 않게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티슈 사용은 강아지 전용, 뭐 아이 전용으로 나왔다고 해도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자극이 적은 그리고 아이가 그런 성분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귀. 사실 귀병은 거의 고질병처럼 달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귀가 덮여있는 친구들한테 좀 자주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에 우리 강아지가 귀병이 없다는 전제 하에 건강한 귀를 가졌다는 전제 하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귀병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집에서 케어하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염증이 생기면 안에 있는 이제 귀의 연골들이 탄성을 잃기 때문에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귀 세척과 귀 청소가 이 친구들이 알아서 털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귀병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 치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귀 청소와 귀 세척법은 건강한 친구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귀가 건강한지 혹은 지금 질병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호자님께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귀지가 혹시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귀지의 색이 보통은 이제 갈색을 띠는데 갈색 외에 다른 색상인지, 노란색이라던가 염증 소견이 있는 것처럼 뭐 붉은색 딱지가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를 좀 확인을 하시고,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 안쪽에 열어보셨을 때 귀 안쪽에 보이는 귀 쪽 안의 피부 상태가 조금 뭐 빨갛게 발진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다든지 이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 강아지의 귀 상태가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의학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상적인 귀지, 뭐 냄새도 그냥 날 수 있어요. 사람도 이 귀 쪽에 있는 피지들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이제 염증의 냄새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지 않고 뭐 귀 안의 피부 상태도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한 2주, 3주에 한 번 정도 해주셔야 하는데, 강아지들의 귀 구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고막이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면봉으로 닦을 수 있는 부분의 끝에 고막이 닿을 수 있는데, 강아지들의 구조는 한번 꺾여 있어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이제 저희가 닦아줄 수 있는 면봉이 들어가는, 뭐 솜이 들어가는 닦아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고막 안쪽으로 통하는 중이겠죠, 중이. 중이 쪽의 통로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귀 세척액을 사용합니다. 귀 세척액을 귀에 찰랑찰랑 할 때까지 가득 넣어주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조물조물조물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자, 이 부분은 세척액으로 안쪽에 있는 귀지까지 불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건강한 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안쪽에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털면서 안쪽에 있는 이물질들을 빼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는 겉에 이제 묻어난, 귀에 보이는 묻어난 부분만 깨끗한 거즈나 솜을 이용해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쪽을 면봉이나 겸자를 이용하셔서 닦아주시면 꺾여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닿으면서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병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세척액을 이용해서 보호자님의 손의 마사지를 통해서 그렇게 귀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병은 사실 한 번에 좀 낫기가 힘들어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알러지 때문에 귀병이 또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귀병이 발생을 하면 계속 재발 확률도 높고 가장 좋은 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덮여있는 친구들은 귀 쪽을 조금 열어서 통풍이나 이런 게 잘 되게 해주시고 물이나 좀 샤워 시키실 때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평소에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입에 저희 얼굴에서 뭐가 있을까요? 입이 있을 거예요. 그쵸? 눈? 코도 있을 거고 코는 보통 보호자님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는데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코가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촉촉하게 젖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강아지의 컨디션 상태를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석이 얼마나 쌓였는가에 대해서 강아지의 이제 나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빨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건강하게 사람도 굉장히 이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들의 이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치석이 있다면 치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치석이 있음으로써 안 좋은 점은 당연히 잇몸 쪽 질환이겠죠. 근데 잇몸 쪽 질환을 통해서 심장 질환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치석 관리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사람도 이빨을 매일매일 닦지만 치석이 쌓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침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맨 먼저 음식물을 씹으면서 1차 소화를 시킵니다. 그럼 소화돼서 분해된 음식물들이 이 사이사이에 달라붙겠죠. 근데 개들은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이제 이빨 관리 닦아주시는 거겠죠. 칫솔질을 통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아이랑 칫솔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한 조금 어린 친구들은 아주 하얗게 깨끗해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잇몸 쪽도 뭐 꺼드나 이런 걸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치석이 심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침이 이제 주변 조금 덮여있는 머즐이 덮여있는 친구들은 침 분비도 이제 많기 때문에 이쪽 입가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혹시 구강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얼만큼 자주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칫솔질 꼭 해주시고 만약에 이미 치석이 많이 심한 상태다 라고 하면 수의학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신 다음에 전신 마취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스케일링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건 피부와 관절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사실 친구들은 다 털이 덮여 있고 피부가 다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을 관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보통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터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피부 쪽 뭔가 오돌토돌한 게 만져진다든지 피부에 이상이 있는 걸 조금 발견을 빨리 하시면 그만큼 치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피부병도 귀병이랑 똑같아요. 재발 확률도 높고 잘 치료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찰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 피부병의 경우에는 균과 충과
알레르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균이겠죠. 곰팡이균은 사람한테도 옮아서 되게 간지러워요. 쉽게 잘 연고를 바르고 그러면 낫지만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균, 진균 보통 곰팡이균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버짐처럼 사람한테도 옮고요. 강아지가 곰팡이균의 피부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도 같이 옮기 때문에 조금 발견이 빠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충, 벼룩, 진드기, 모포충 이렇게 충에 의한 감염은 사실 보시기가 힘들어요. 다만 강아지가 하는 행동이 계속 긁는다거나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보일 거예요. 그럼 바로 수약 진료를 보셔야 하고,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눈물 말씀드릴 때 조금 언지를 했었는데, 피부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성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원인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먹는 사료를 섭취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성분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 피부병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면 될 거고, 꽃가루라든지 진드기, 먼지,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것들로 피부 쪽에 질환이 올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전용 샴푸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자주 노출되면 그만큼 안 좋겠죠. 당연히 바짝 말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발을 닦아주실 때도 물로 샴푸로 이용해서 닦아주셨다 하면 드라이기로 무조건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을 핥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성으로 내가 심심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강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습진이라는 피부 질환을 얻게 됩니다. 그럼 또 간지럽고 건조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또 계속 핥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피부병까지 진행되지 않은 습진이라면 행동 교정을 통해서 발을 핥는 원인이 뭔지, 집에 혼자 너무 오래 있지는 않는지, 혼자 있을 때 놀이 시간이나 에너지의 해소가 잘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할 거고,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이 발견이 되셨다면 산책이라든지 노즈워크를 통해서 강아지의 그런 정신적인 컨디션을 조금 올려줄 수가 있겠죠. 습진으로 발현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습진으로 발현이 되었다 라고 하면 병원 치료와 함께 이 핥는 행동을 같이 그게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면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관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빗질을 합니다. 되게 모질이 좋아요. 이 빗질이라는 게 사람 머리 빗는 것과 이제 피부 자극 주는 거랑 똑같아서 노폐물 배출도 훨씬 잘 될 거고, 피지가 이제 순환되는 피지 배출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빗질을 꼭 통해서, 올바른 빗질을 통해서 강아지들의 이런 피부나 모질 상태를 케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이제 슬개골. 관절에서 보실 건 사실 슬개골밖에 없어요. 부러진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한다거나 이러겠지만,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관절 질병은 슬개골 탈구가 되겠죠.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특히 소형견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실내에서 마룻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흔하고 빈번합니다. 그래서 먼저 탈구가 오기 전에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모든 질병은 오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오기 전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바닥이 많이 미끄럽다면 우리 강아지들이 있는 곳은 매트를 좀 까셔서 미끄럼을 조금 방지를 해주시고, 발바닥 털도 항상 바짝 깎아주신 다음
발바닥이 건조하지 않게 이 슬립을 했을 때 발바닥 피부가 잘 잡아줄 수 있게끔 발바닥 피부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패드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 발톱 자체도 이렇게 휘어 있지 않게끔, 길지 않게, 길면 바닥에 닿았을 때 발이 이렇게 발가락이 휘겠죠. 그래서 발톱 부분도 짧게 항상 늘 깎아주셔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제 보통 뒷다리 쪽 탈구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두 발로 일어서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발로 일어서는 행동을 알게 모르게 보호자님들이 많이 강화를 시켜두셨을 거예요. 안아달라고 다리 막 긁으면 번쩍 안아주시고, 간식 달라고 할 때도 작은 친구들은 빨리 먹고 싶으니까 보호자님 다리에 달라붙어서 막 달라고 해요. 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주지 마시고 이 행동을 멈추고 나서 안아주신다든지, 이 행동을 멈추고 내 발이 다 땅에 닿았을 때 간식 보상을 하셔서, 아, 두 발로 서 있을 때는 내가 보호자로부터 좋은 걸 얻지 못하는구나 라고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보호자님이 규칙을 정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수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의 입장에서 보호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케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강아지들이 굳이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절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만 해도 꽤 큰 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두셨다가 우리 강아지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관찰을 해주신다면 보호자님께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지루하셨을 텐데,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반려견들이 우리 보호자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아니죠. 반려견들이 보호자님께 말하고 있는 행동 언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